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아침 6시 장마감 직후입니다. 폭등했죠? 정말 이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지수가. 그것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드디어 10%가 넘었어요. 개별 종목도 10%가 넘기가 힘든데 지수가 10% 넘었어요. 우리 그동안 못 봤던 그러한 지수죠. 한번 봅시다. 다우가 3.7% 상승했습니다. 33,715. 나스닥이 7.35% 폭등. 오늘 뉴스 보니까 폭등이란 말, 대폭등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11,114. 그 다음 S&P 500이 5.54% 상승했습니다. 3,900 넘었습니다. 4,000 직전. 3,956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또 오르면 4,000 넘어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무려 10.21%나 상승해서 2,672.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7.7%로.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바라왔던 그러한 물가지수 아닙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또 중국의 대도시 봉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리고 또 중국이 도시 봉쇄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더 꺾이게 될 것입니다. 연중으로 미국 지수들 보면 다우가 현재 마이너스 7.84, 또 S&P 500이 17.52,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 것인데 약세장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나스닥이 29.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10% 이상 올랐는데도 33.66% 현재 연중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의 이 지수들 또 레버리지 빼고 개별 종목으로는 41종목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를 보고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41종목 중에 레버리지는 빼고 10% 이상 오늘 종목, 개별 종목 상승한 종목 보니까 14종목이나 돼요. 하루에 10% 한 종목이 오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무려 14종목이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맨 위에 DRIV, 자 일주행 7.59, LIT, 글로벌 리튬 4.92, 그 다음에 SPY 5.5, QQQ 7.38, 그 밑으로는 다들 레버리지죠. 20몇 프로씩. 가장 많이 오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올랐으니까 30.74%나 SOXL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애플을 봅니다. 세계 1등주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8%대 두 종목 다 그렇게 아주 높게, 이건 뭐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또 다우지수가 하루에 10%씩 지수가 오르내렸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지금 2년 반 만에 최고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한 종목 보는 중이에요. 알파벳 7.58%, 그 다음 아마존이 12.18, 메타도 10.25, 그 다음 어도비가 10.4%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면 테슬라가 요즘 많이 떨어졌었죠. 190달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7.4% 상승했어요. 전기차주들도 그렇게 폭락을 하더니 오늘 리비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1종목 중에 17.42%, 17.42, 리비안이 가장 많이 오늘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니오, 중국 전기차 니오도 11.78%,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4% 이상 올랐죠. 엔비디아가 최고 333달러에서 112달러까지 완전히 3분의 1 토막 났는데 순식간에 112달러에서 157달러까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ASML 14.57%, 그 다음에 AMD 14.27%, 어플라이드 11%, 또 램리서치 12%, 그 다음 마이크로칩 11%, 또 온셈이 14%, 마벨 테크놀로지가 16%, 그렇게 해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14종목이나 됩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다고 어젯밤에 밤 11시 반, 장 열리기 1시간 전 10시 반에 발표를 하자마자 아주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 9월의 8.2%보다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CPI 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그때가 7.9%였어요. 그 이후 처음으로 올해 1월에 7.5%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시장에서는 7.9% 상승을 예상했거든요. 그러면 8.2에서 7.9까지만 떨어져도 성공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7.7%까지 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등을 제외한 10월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서 예상치 6.5%와 또 전월 상승률 6.6%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CPI 둔화에 시장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남았죠. 올해 마지막 10월, 12월, 15일입니다.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오늘 장중 뉴욕 증시 폭등을 불러일으켰어요. S&P 500과 나스닥이 2020년 4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 3월 달에가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때 이후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는 2020년 6월 이후 또 최고였습니다. 2년 전 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고로 오늘은 폭등을 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금 12월 15일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현재 80% 이상으로 예측을 합니다. 발표하기 전만 해도 57% 예상을 했거든요. 0.5%를 올릴 것이다. 이번 12월 15일은. 그런데 지금 7.7%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57%에서 80%로 올랐어요. 대신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제 43%였는데 지금은 19%로 아주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연은 총재들 중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폭 하락 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폭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만큼 기준금리를 높임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대신 폭락을 했습니다. 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어요. 또 VIX, 변동성 지수도 아주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업지표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분가 예상치 22만 명을 웃돈 수준입니다. 오늘 정말 거의 오랜만에 5.54% S&P 500, 또 나스닥 7.35, 또 필라델피아는 10% 이상 지수가 아주 폭등을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국내 장 열리면 한번 얼마큼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